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보셨던 동영상에서처럼 그런 PTSD를 겪는 분들은 바로 이 전전두 피질, 척두 피질, 그리고 척두 옆 안쪽 피질에 해당하는 해마 부위가, 그리고 편도체 부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것이 부피가 감소돼 있어. 즉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전두 피질, 해마, 척두 피질은, 특히 전전두 피질하고 해마는 이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거야. 그런데 PTSD 그리고 그 위에 불안 관련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바로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전전두 피질과 해마가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몸과 소위 마음이 늘 불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전두 피질 그리고 해마를 포함한 척두 피질이 감소돼 있냐 하면은, 앞서 봤던 이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아드레날린은 그렇지 않은데, 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장기간 분비된다든지, 즉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코티졸 호르몬이 부시해서 지속적으로 분비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좀 전에 동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PTSD에서처럼, 그죠? 일시적이지만 아주 심각한 그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바로 부시에서 분비되어지는 코티졸이 이 전전두 피질, 척두 피질, 해마를 망가뜨려요. 실제 거기 있는 세포들을 죽여버려요. 제가 심플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죽여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세포들을 그 위축시키고 결국은 사멸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피가 감소돼 있고, 구조적으로 망고지니까 기능적으로도, 그죠?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억제 역할,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브레이크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분은 지금도, 그죠? 몸과 마음은 편도체가 억제되지 않아서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대구 지하철 사건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지금 이 전전두 피질, 해마, 척두 피질 이 부위가 그렇게 세포가 망가진다고 했는데, 다른 동물에서 보니까 뭐 사람의 경우에는 뭐 살아 계신 동안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뇌를 기증하면은 그걸 가지고 관찰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지금 이제 동물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하고 또는 가하지 않고, 그렇게 만성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동물들을 비교해서 금방 여기서 사람의 경우에 불안 관련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망고지는 내부의 세포들을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은 집단의 뇌세포, 그렇지 않은 집단의 뇌세포를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웠던 가지돌기 부위인데, 가지돌기의 숫자가 적고 짧더라는 거죠. 즉 가지돌기가 손상된 거. 왜? 아까 코티졸이, 그죠? 너무 많은 양이,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것이 분비되면은 이제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뇌 부위, 앞서 봤던 이러한 뇌 부위에 있는 세포들을 망가뜨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자, 옆에는 해마에서, 또 해마에서 살펴봤는데, 해마에서도 왼쪽은 받지 않은 동물에게서 보이는 건강한 해마 세포고, 여기는 지속적 스트레스, 즉 만성 스트레스를 준 쥐의 해마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야. 이 보면은 이러한 가지돌기가 많이 줄어들고, 그죠? 이것과 차이가 있죠. 결국 이렇게 위축되다가 결국은 사멸하게 돼요. 자, 요거는 원숭이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은 원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원숭이 두 집단을
이제 실험적으로 그렇게 달리한 다음에 해마에서의 그 세포 숫자를 세어 본 거예요. 이거는 세포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더 미시적으로 본 것이고, 이거는 해마에서 세포 염색을 해가지고 점점점점점점 보이는 게 이것이 세포예요. 그런데 세포의 수가 변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쪽이 A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집단이고 B가 만성 스트레스를 준 집단인데,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요 화살표 보이세요? 요 부위 구간, 화살표 요 부위 구간. 그 구간 아니라도 이 전반적으로 이 부위 전체적으로 봐도 여기는 점점점 검은 점이 훨씬 많죠. 근데 여기는 훨씬 적어요. 뭐? 세포가 죽고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뉴런의 가지돌기가 손상된, 위축된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이러다가 죽게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원숭이에서 이만큼 해마세포들이 죽고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 이러한 PTSD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그걸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상현실 노출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문장 읽어보고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문장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리쪼라는 이 학자가 그대로 이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가상 몰입 환경은 실제 같은 거리 풍경, 소리, 냄새 등을 결합하여 퇴역 군인들에게, 그 전쟁터에 갔다가 PTSD를 겪는 이러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퇴역 군인을 예를 들은 겁니다. 퇴역 군인들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통제된 환경, 즉 안전한 실험실에서 외상성 사건, 즉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 실험실 상황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가상현실 노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가상 이라크 프로그램은 맞춤형으로 제작되어서 어린이 놀이처럼 평범한 장면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 높게 스트레스 환경을 조금씩 변경하고 높이거나 낮춰서 마침내 무장 수송 차량 근처에서 길가 폭탄이 폭발하는 등의 외사선 사항이 포함되더라도 더 이상 그러한 불안한 반응이 안 나타나도록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이런 뭐 극단적인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고소공포증이라든지 그 이외의 불안 관련 장애, 이런 거, 아니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불안,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런 가상 현실 노출 치료, 예, 이걸 통해서 이제 동영상 보면은 이제 또 여러분 확인할 게 아실 텐데, 가상 현실 노출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어.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이 인터넷상에 이거 검색하고 뭐 고소공포증을 치든지 뭐 그죠, 대인공포증을 치든지, 하여튼 가상현실 노출치를 하면은 유튜브 상에 동영상이 쭉 떠요. 우리 국내에서도 만든 동영상도 있고, 뭐 뉴스타임에 그렇게 보도된 동영상도 있고 한데 있어요. 가상 이라크를 실제같이 만들기 위해 빵 굽는 향기부터 채취, 그리고 화약 냄새, 그리고 고무타는 악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냄새가 추가가 됐다. 실제처럼 만드는 거죠. 스피커가 소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의자 밑에 설치된 서브 우프로 움직임을 제한했다. 그죠? 자기가 써 있는 이 바닥도 막 울리게 하는 거예요. 꼭 전쟁터처럼 그렇게 가상현실 흉내를 내는 거죠. 하지만 안전한 실험실에서 그것들이 반복되고, 처음에는 약한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시간을 두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PTSD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치료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예비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가상현실 치료를 마친 20명의 환자 중 16명이 더 이상 PTSD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TSD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면 증상들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약화됐다는 거죠. 가상 이라크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2009년 미국 전역에 20개 이상의 클리닉, 이것들을 이러한 치료를 사용하는 그런 클리닉이 생겨났다.
클리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동영상 이제 좀 보겠습니다. War is among the most demanding challenges a human being can experience, even for the best prepared military personnel. Reports say 1 in 5 Iraq and Afghanistan veterans have been diagnosed with some level of post-traumatic stress. But how to help is not always clear. BraveMind is a form of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that combines video game-based simulations with one of the most widely used evidence-based therapies. Making use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for Creative Technologies' expertise in immersive technologies and emotional storytelling, BraveMind is a treatment option with appeal for today's digital generation. BraveMind gradually recreates trauma-relevant scenarios that clinicians can use to help patients confront and process difficult memories in a safe and supportive environment. More than just sights and sounds, BraveMind uses a virtual reality head-mounted display, directional 3D audio, vibrations, and smells to generate a truly immersive recreation of the event that can be regulated at a pace the patient can handle. We help people to go back to the things that they were traumatized by, help them to confront those things, to face them, to talk about them. By this process of doing this repetitively and over time, what you see is a gradual decline in the anxiety or the fear response. Currently deployed at over 50 sites, including VA hospitals, military hospitals, and university research clinics, this exposure therapy system has been shown to produce a meaningful reduction i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during initial trials. We're not erasing memories or anything, they still remember what they've been through. Those memories don't have the same intense, painful, emotional power that they had before treatment. With the success of BraveMind, ICT researchers began to evaluate what could be done not just to heal, but to help prevent traumatic stress. Enter Strive, stress resilience in virtual environments. The goal of Strive is to teach effective emotional coping skills and better prepare service members prior to deployments to better cope with the stress of combat. Strive simulates these stressors in a safe environment before they are encountered in the field. The system also provides mitigating strategies on how to handle stress and develop skills to cope with challenging events. You've got to get mentally prepared to handle any of these outcomes. So imagine as many scenarios as you can and start thinking about how you'll react to them. Based on the success of both Strive and BraveMind, ICT researchers are exploring how th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other trauma sufferers. At ICT, the urgency of treating invisible wounds of war has drive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applications for clinicians. These tools are transforming traditional therapies and are becoming increasingly useful for addressing other needs in our society. 이 동영상상의 끝부분 장면에 뇌가 보이면서 그렇게 빨갛게 색칠해서 표시해 놓은 두 개 동그란 게 있었죠. 그게 이제 편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편도체는 우리 PPT에서 앞선 시간에 살펴봤었죠. 뒷부분에 프로그램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 동영상에서 소개된 프로그램이 첫 번째 프로그램은 Brave Mind, 뭐 용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용감한 마음 뭐 이렇게 직역한다면은. 그리고 두 번째가 Strive라는 프로그램인데 뒤에 나오는 Strive 프로그램은 앞에 Brave Mind는 PTSD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가상현실 노출 치료 방법이고 뒤에 Strive는 그러한 외상 경험,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이제 전쟁터에 참여하는 군인들이니까 전쟁터에 참여하기 전에 이러한 가상현실 노출 치료를 통해서 전쟁터와 유사한 상황에서 작은 스트레스부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높여가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게 나면은 전쟁터에 가서 외상 경험을 하더라도 PTSD가 걸리지 않는, 즉 예방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그죠?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불안과 관련해서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적응에 불편함이 있다면은 도와줄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가상현실 노출 치료 우리 국내에서도 그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옆에 나오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을 쭉 표시해 놓은 건데 구체적으로 여기 하나하나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 보면 색깔로 세분화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색깔로 여기는 스킨 컬러, 살색 비슷한 색, 여기는 옅은 노란색, 여기는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근데 이 갈색 부분이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 거의 절반 이상, 한 7, 80%, 요 안에서는 한 7, 80% 해당하는 이 절반 이상의 이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듯이, 이것도 화면 좀 크게 하면 될 텐데, 제가 또 작은데 그대로 보고 있어요. 뜻이 이분이 불안 관련 장애예요. 불안 관련 장애예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런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포함해서 인간은 물론에 다른 동물을 포함해서 생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된 감정 혹은 정서라고 얘기하는데 감정이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철학적 질문을 할 때 있어서도 이 불안이란 것, 기쁨, 행동 이런 기쁨, 행복, 슬픔 이런 것보다도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러한 정서에 해당해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이 불안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 도덕 윤리니 이러한 문제하고도 이것이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고 우리 강의 계획서상에 이후에 그걸 또 다뤄요. 그런데 지금 정신과적 질환에 있어서도 불안 관련 장애가 이렇게 절반 이상 7, 80%를 차지하는 거. 그 안에 불안 관련 장애 안에 세분화해서 범불안 장애라는 것도 있고 공황 장애라는 것도 있고 사회 공포증도 있고 특정 공포증도 있고 강박 장애도 있는데 바로 오늘 살펴본 동영상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가상현실 노출 치료는 이 불안 장애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관한 것을 본 거예요. 하지만 PTSD나 다른 불안 관련 장애나 오늘 얘기했던 그러한 기제가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여기서 사회공포증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뭐 발표한다든지 앞에 나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을 겪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하고 온 군인들을 보니까 이제 제가 참고한 책 여기서는 이제 그냥 참전군이라는데 베트남전 여러분 베트남전 뭐 저도 태어나기 전이나 언제나 간난쟁이였을 때나 어쨌든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부상을 당한 군인 중에 뇌를 다쳤는데 그 중에서도 공교롭게 편도체를 다친 군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도체를 다친 군인들을 보니까 편도체 다친 군인 중에서는 PTSD를 겪는 군인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앞서 둘째 시간에 봤던 쥐를 실험적으로 그렇게 편도체를 없애버리니까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우르바 비태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불안과 관련된 인식이나 표현을 못하는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예죠.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뇌를 다쳤는데 편도체가 다친 사람들 보니까 PTSD를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수업한 내용과 관련돼서 편도체가 어떤 기능을 하고 바로 이러한 불안 또는 불안 관련 장애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편도체가 불안 자극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고 즉 뇌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고 뇌 스캔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겠죠. 측정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그런 불안한 상황 또는 공포 자극에 대해서 어느 만큼 불안을 느끼는지를 자기가 또 적어보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PTSD를 겪는 사람과 PTSD를 안 겪는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바로 전쟁 참여하기 전에 편도체 반응이 반응이 컸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불안감이 컸던 사람들이 PTSD를 겪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한다고 해서 다 이런 불안 관련 장애를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안 관련 장애 PTSD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스트레스 경험 이전에 편도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본인 스스로도 불안감이 높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PTSD를 겪을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100이면 100 반드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확률적으로 그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누가 PTSD를 겪느냐? 아까 대구 지하철 사건이 되었고 뭐 그죠? 뭐 당장에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이 일어나고 우리가 아는 큼지막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죠. 그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다 PTSD냐? 다 불안관한 장애 겪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경험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죠? 해마가 작고 아까 해마가 뭐라 그랬죠? 편도체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해마가 작고 편도체가 작은 사람들이 즉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자면은 해마와 편도체가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은 PTSD가 걸리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 이 해마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구조적 특성, 기능적 특성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엄마가 스트레스를 극심한 스트레스나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 반응과 불안감을 경험을 했다면 만성적으로 하거나 극심하게 했다면은 그것이 뱃속에 있는 태내 아기의 뇌 발달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마나 편도체의 구조적 기능적 발달에 영향을 줘서 태어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은 PTSD가 될 가능성이 높은 또는 불안 관련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불안 관련 장애는 아까 이 그림 보면서 얘기했지만 가장 일반적인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그만큼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소지도 많고 우리의 적응적인 삶, 건강한 삶에 있어서는 핵심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내용이에요. 뒤에 뭐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앞에 배웠던 시냅스 얘기와 관련해서 좀 얘기할 게 있고 또 이 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간단한데 뭐 하다 보면 금방 10분, 15분 지나가니까 그러면 좀 시간이 어중간할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